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태권도 도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깔끔한 매트 위에서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사범님께 예를 갖추는 모습, 그리고 날카로운 기합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발차기 같은 장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이 무려 미국 플로리다 한복판,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뒤섞여 있는 도장에서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면 믿기시나요? 아이들은 예, 하며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도장 한가운데서 돌려차기며 앞차기며 멋지게 뻗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미국 학부모들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태권도 도장 안에서 단지 무술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놀이공원처럼 노래와 춤, 게임, 파티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채로운 활동을 마련해 두었더군요. 저는 이 광경을 처음 봤을 때 완전히 새로움에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무엇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는지 몹시 궁금해졌어요.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름은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 여기저기를 다니며 여러 교육기관과 체육시설들을 조사하고 종종 학교나 학부모 단체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는 직업을 갖게 된 건 약 5년 전부터였어요. 그러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직접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체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지금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태권도라는 한국 무술이 미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태권도 도장의 성공 비결을 제대로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태권도장을 소개하고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러 다녔죠. 실제로 플로리다에만 해도 크고 작은 태권도장이 상당한 숫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저처럼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한국식 태권도 도장 문화가 이곳에 접목되어 그냥 무술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체계적 돌봄, 교육, 그리고 문화 체험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더 깊이 조사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플로리다 전역을 돌며 태권도 도장, 학부모,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을 인터뷰하고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게 늘 따뜻하게 조언을 건네주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한국 출신의 이사범님이었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기원에서 단증을 받은 뒤 10년 전에 미국에 와서 도장을 열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분이셨죠. 이사범님은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예절 교육을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건강해요. 그리고 사범님 안녕하세요 하며 먼저 인사하고 함께 운동이 끝나면 서로서로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고 하더군요. 이 모습은 실은 미국인들에게 꽤 낯선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독특한 예의 문화가 오히려 미국 학부모들의 마음을 단숨에 얻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한편 저와는 예전부터 알던 중국인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류신인데 이 사람은 저랑 마찬가지로 스포츠 관련 업계 종사자입니다. 다만 주로 중국 무술인 우슈나 쿵우 계열의 퍼포먼스 팀을 섭외해서 미국 여러 지역을 돌며 공연 기획을 해요. 처음엔 저도 류신을 꽤 존경했습니다. 중국 전통 무술 퍼포먼스가 꽤 멋있고 스펙터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무술들이 각각 특유의 문화와 철학을 담고 있다고 믿어서 모두가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류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 무술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다른 나라 무술은 비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특히 태권도에 대해서는 그거 그냥 발차기 몇 번 휘두르는 거 아니냐면서 깎아내리고 중국 쿵후야말로 역사가 깊고 제대로 된 무술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제가 태권도의 미국 내 높은 인기, 그리고
상당히 체계화된 한국식 도장 문화를 이야기할 때면 류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냥 잠깐 유행에 휩쓸리는 거야. 쿵우나 우슈가 본격적으로 투어 공연 돌기 시작하면 금방 다른 무술들 다 잊혀질 걸 하고요. 심지어 어떤 날은 태권도가 그렇게 잘났으면 실전 격투에서 왜 중국 선수들한테 밀리겠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굳이 감정적으로 받아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다만 마음속으로 직접 보여주면 류신도 알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저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대형 태권도장에서 현장 취재를 제안받게 되었어요. 그 도장에서는 미국 학부모와 지역방송 기자들을 초청해 태권도 시범단의 퍼포먼스와 아이들 교육 현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바로 류신에게도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죠. 솔직히 그의 반응이 뻔할 줄 알면서도 이왕이면 직접 눈으로 보고 뭔가를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류신은 좋아, 내가 얼마나 시시한 동작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주겠다며 오히려 거만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초청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류신과 함께 도장으로 향했죠. 플로리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외관부터 무척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태권도장이 아니라 마치 놀이동산 로비처럼 널찍하고 밝은 느낌이었어요. 한쪽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고 다른 쪽엔 대기실 겸 학습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간단한 한글 수업과 문화 교실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숫자 세기부터 한국 동요 부르기, 또 때로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도 한다더군요. 아이들이 한창 비빔밥 체험을 하며 오, 이거 매운데 맛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영상을 보는데 저까지도 왠지 신이 났어요. 류씨는 옆에서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내심 이렇게 규모가 크고 아이들을 전방위로 돌봐주는 시설은 좀 의외였던 듯 했습니다. 곧 시범 공연 시간이 되었고 도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중앙 무대에 태권도 시범단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 시범단과 현지 사범들, 그리고 몇몇 뛰어난 실력을 지닌 미국인 수련생들이 합쳐진 팀이라고 했어요. 시작과 함께 태극기를 무대 위에서 펼치고 조용히 예를 갖춘 뒤 장쾌한 음악과 함께 단체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발차기와 손날 지르기가 일사불란하게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군무처럼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번쩍번쩍 튀어오르며 회전하는 발차기는 무대의 조명을 받아 더욱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고난도 동작들이 이어질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곁눈으로 류신의 표정을 살폈는데 그도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더니 점차 진지한 눈빛으로 무대를 보더군요. 하지만 그 시범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격파 시연이었죠. 10여 장이 겹쳐진 송판을 연속 발차기로 순식간에 부수어내고 공중으로 높이 던진 송판을 점프 회전하며 부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팀원들이 줄을 지어서서 차례로 기가 막힌 발차기를 연결하는 단체 퍼포먼스까지 이어졌죠. 마지막에는 어떤 사범님이 3단 뛰어오르기 발차기를 선보이는데 제 눈엔 그 높이가 거의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것처럼 보였어요. 관객들은 우와, 우와하며 탄성을 질렀고 류신조차 아무 말 없이 넋을 놓고 지켜봤어요. 이날 행사에는 아이들과 함께 도장을 다니는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해 있었는데 한쪽에선 이들이 직접 태권도를 배우는 영상이나 도장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를 전시해 놓았더군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이 태권도 도장이 단순히 무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면 숙제를 봐주는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한국인 사범님들이나 보조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아이들을 지도하더군요. 때론 팀 프로젝트처럼 간단한 과학 실험도 해보고 음악 시간을 갖기도 하고 태권도 이외의 예절 교육도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핵심은 역시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의 조화에 있다고 이 도장의 대표 사범님은 강조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한국 특유의 교육열과 구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아이들이 와서 체육 활동을 하고
점심때는 간단한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오후에는 학습실에서 과제를 한 뒤 저녁 무렵 부모들이 직장에서 퇴근할 때가 되면 픽업해 가도록 시스템이 짜여 있어요. 특히 미국 학부모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점은 바로 안전과 예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길에서 어른 보면 인사하고 학교나 집에서까지 예의에 대해 엄격히 배우잖아요. 이런 문화가 태권도 도장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사범님들은 기술 교육 전에 기본적으로 존중과 인사를 가르치신대요. 덕분에 아이들이 차츰 버릇없는 행동을 줄이고 다른 친구나 어른에게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신기했던 건 그렇게 도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진이 빠져서 집에 돌아가면 그대로 골아떨어진다는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죠. 아이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알차게 훈련받고 공부도 하고 심지어 친구 생일 파티까지 즐기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니까요. 비용도 개인 교습이나 다른 스포츠 아카데미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수준이고 무엇보다 태권도를 통해 애들이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점을 부모들은 가장 높이 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워낙 넓고 치안도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기본 기술과 마음가짐을 태권도를 통해 배우니 심리적으로도 안심된다는 거예요. 그날 시범 행사와 도장 투어가 끝난 뒤 저는 류신과 함께 나오는 길에 "어때? 태권도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죠. 류신은 표정이 좀 굳어 있었고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퍼포먼스 수준은 꽤 볼만하더라 하고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결국 그러나 실전성은 어떨지 모르지. 그저 쇼잖아 하고 다시 폄하하더군요. 저는 그렇다면 직접 겨뤄보면 어떨까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이 도장에는 고급반 수련생 중에도 전국대회 경험이 있는 이들이 있었고 이 사범님도 아예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흔쾌히 허락하셨죠. 사실 저는 그날 류신이 직접 도장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 자칭 중국 무술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 거만한 태도를 어딘가에서 기필코 꺾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류신은 자기네 쿵우 시범 팀원 중 한 사람을 초청해 태권도 도장 고급반 수련생과 교류전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쿵우를 10년 넘게 수련했고 우슈 대회에서 입상 경력도 있다고 들었어요. 꽤 실력이 뛰어난 편이었죠. 한편 태권도 도장 측에서는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한 적 있는 20대 초반 청년 수련생을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합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양쪽 룰을 조정하고 위험한 부분은 미리 협의해 두었죠. 사실 이 경기가 완전히 정식 격투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체급이나 안전장비 등 기본적인 부분은 충족시키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신경전 속에 정해진 교류전 당일, 저는 아침부터 도장에 가서 준비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한쪽 코트는 매트가 깔려 있고 양 선수 모두 간단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심판은 태권도 도장에서 교육받은 관장님이 직접 맡기로 했죠. 이 관장님은 전에 경찰 특수부대 격투 훈련을 담당했던 분이기도 해서 격투 룰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경기 전 양측이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데 중국인 선수 쪽은 다소 시큰둥하게 시선을 돌리며 빨리 해보자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태권도 수련생은 허리를 낮춰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왠지 아차 싶었어요. 태권도 수련생이 괜히 너무 예의를 차리다 실전에서 몸이 굳을까봐 우려됐죠. 경기가 시작되자 양쪽 모두 순간적으로 상당한 긴장감을 표출했습니다. 초반엔 서로 거리를 재며 탐색전을 펼쳤죠. 중국 쿵우 선수는 손 기술이 빠르고 날렵했습니다. 반면 태권도 수련생은 긴 다리를 활용해 재빠른 찬스를 노렸어요. 처음에는 중국 쿵우 선수가 날렵한 스텝으로 접근하며 중거리에서 펀치와 킥을 섞어내더군요. 몇 번의 공격이 들어가면서 태권도 선수도 약간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오늘 좀 힘든 경기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가 날아갔습니다. 중단 돌려차기였는데 쿵후 선수가 방심한 틈에 옆구리에 정확히 꽂혔어요. 경쾌한 소리가 울리자
관중석에서 오하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쿵후 선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곧바로 한 손으로 태권도 선수의 옆차기를 흘리면서 반격을 시도했는데 이때 태권도 선수의 빠른 대응이 돋보였습니다. 바로 스텝을 뒤로 빼면서 다시 돌려차기로 연결 상대의 접근을 봉쇄하고 공간을 확보했죠. 굉장히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에 쿵후 선수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와중에 류신은 옆에서 거기서 한 번에 치고 들어가야지 하며 소리쳤지만 쿵후 선수는 공격 타이밍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태권도 쪽은 거리 유지를 하면서 유리한 기회에 날카로운 발차기를 꽂아 넣는 전략으로 보였는데 이는 중국 무술의 근접전 접근을 철저히 막아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점차 태권도 수련생이 경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빠른 돌려차기, 뒤후려차기, 변칙적인 내려차기 등을 섞었으면서 쿵후 선수의 빈틈을 공략했어요. 특히 장신인 태권도 선수의 다리 길이를 최대한 활용해 상대가 파고들기 전에 견제하듯 차 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쿵후 선수가 몸을 낮추고 급하게 접근하다가 내려차기에 그대로 머리를 맞고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법 강한 충격이었는지 바닥에 쓰러진 뒤 한참을 못 일어나더라고요. 심판이 급히 경기를 중단시켰고 주변에서 급히 물을 가져다주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이미 승부는 갈렸다고 봐야 했죠. 경기 결과는 태권도 수련생의 완승이었습니다. 모두가 와 멋진 승부였다며 박수를 쳤고 쿵후 선수가 간신히 일어나서 인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장 흥미로운 건 태권도 수련생이 경기 직후 바로 뛰어가서 쿵후 선수의 상태를 살피고 미안하다며 예의를 표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이들과 관중들은 역시 태권도는 무술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라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류신은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쿵후 선수가 다가와 미안하지만 오늘은 제가 완패했네요. 태권도 생각 이상으로 빠르고 강하군요라고 인정하는 말을 하니까 류신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전 그때 속으로 그래, 이제 좀 알겠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가 왜 인기가 많은지 그게 단순히 유행이라거나 발차기 쇼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이미 그 순간 류신은 자신의 오만함을 들키고도 남을 정도로 창피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뒤풀이 겸 이 사범님이 제안하신 한국 식당으로 다 함께 자리를 옮겼어요. 플로리다 도심 속에서도 한식당들이 꽤 인기라서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 같은 것들이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테이블마다 천연 재료로 직접 담근 김치와 겉절이가 나왔는데 매콤하지만 감칠맛 나는 그 맛에 다들 감탄했죠. 류신 역시 처음에는 중국 음식처럼 깊은 맛은 없네라고 투덜대더니 나중에는 조용히 비빔밥 그릇을 싹싹 비우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건 함께 온 태권도 도장 사범님들이 다들 허리를 펴고 앉아 고기를 굽는 순서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면서도 서로 먼저 드세요 하고 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식당 문화에선 별 생각 없이 먼저 집어먹기도 하고 그냥 개인 접시에 자기 먹을 양만큼 덜어 먹으면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한식 예절을 지키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였죠. 그런데 이게 참 보기에 좋았는지 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해 먼저 드세요. 괜찮으시면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며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류신은 끝내 저를 쳐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나는 솔직히 태권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줄 몰랐어. 특히 미국에서 아이들을 저렇게 돌봐주고 예의와 교육을 함께 가르치는 줄은 더더욱 몰랐지. 그리고 방금 경기에서 본 것처럼 실전성도 결코 무시 못하겠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군 하고 털어놨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서 이미 내가 지고 말았다는 심정이 엿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제 아셨나 하며 웃었고 류신도 그제야 쓴웃음을 지었어요. 솔직히 저는 류신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통쾌함이 더 컸습니다. 늘 한국을 하찮게 여기고
태권도를 우습게 봤던 그가 자신이 직접 불러온 선수까지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물론 중국 쿵우나 다른 무술들이 저마다의 장점과 멋을 지니고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태권도가 단지 올림픽 정식 종목이니까 우연히 유명해졌다는 말로 설명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깊은 정신, 예의, 그리고 끈기와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술 체계가 있었기에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 이후로 류 씨는 저와 한국 사범님들과의 대화에서 전과 같은 허세를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중국 쿵우 공연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함께 콜라보 공연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결국 한국 태권도의 저력과 포용력을 인정했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라 이곳에서 어떠한 스포츠나 무술이 인기를 얻는다는 건 그만큼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제가 몸소 본 바로는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공동체 정신까지 담아내는 종합예술에 가깝습니다. 그 점이 미국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는 결정적 이유일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가진 인프라, 교육열, 그리고 예절 문화는 절대 가볍게 볼 게 아니라고요. 사실 한국은 무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라 불릴 만큼 스마트폰, 인터넷,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치밀한 노력과 열정으로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탄탄한 정신적 기반과 기술 체계를 갖췄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인들이 즐기도록 만든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태권도가 미국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마치 종합 돌봄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거고 또 아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게 되죠. 룰을 준수하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적극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태권도가 가진 가장 큰 가치 중 하나겠죠. 미국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일본 무술이나 중국 무술도 잠시 반짝이거나 공연용으로만 머물렀다면 태권도는 생활 체육과 교육으로 완전히 뿌리내렸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곳곳에 있는 태권도장이 2만 곳이 넘는다고 하겠어요. 이 정도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문화현상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태권도가 얼마나 더 크게 발전할지 또 얼마나 많은 미국인 아이들이 한국 태권도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결국 류신의 거만함은 한국 태권도의 매서운 발차기 한 방에 KO되고 말았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쾌감을 느꼈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의 예절과 기술력이 집약된 태권도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새로운 세대들을 건강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한국 무술 따위가 뭐가 대단해? 라고 비웃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겁니다. 직접 체험해보면 그 매력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라고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를 덧붙이겠죠. 한국의 저력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몸소 부딪혀봐야 그 맛을 알죠. 그렇게 전 오늘도 배심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꽃피운 놀라운 문화적 교육적 가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 류신의 사례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태권도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 이후에도 태권도장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워낙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훈련받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다 에너지를 얻거든요. 태권도장에 찾아온 학부모들을 보면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장 문화와 사범님들의 지도 방침에 감동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 쓰는 것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어른 공경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까지 갖추게 됐다고요.
또 아이들이 한글로 숫자를 세거나 한국 전통 예절을 배우며 공수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은 이미 미국에서도 익숙한 풍경이 돼가고 있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장점이 쌓여 태권도가 미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성공한 거겠죠. 사실 중국이나 일본의 무술도 미국에서 공연이나 이벤트 형식으로 소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단지 장기간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은 사례는 그리 흔치 않아요. 하지만 태권도는 달랐어요. 마치 아이들을 위한 토털 케어 센터가 되면서 미국 학부모들은 이 정도면 아이들을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해합니다. 한인 사회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기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협력해 만든 탄탄한 인프라도 한몫했을 겁니다. 전문 사범 양성 기관을 통해 정식 단증을 부여하고 미국 현지 사범을 훈련시키고 도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합이나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관심과 자본을 투자하니 자연스럽게 태권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류신과의 해프닝을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건 한국의 무술이 단지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훨씬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격투 기술만 배우길 원하는 게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바른 태도까지 갖춰주길 바라잖아요. 결국 한국적 교육 방식이 녹아있는 태권도장은 미국 부모들의 그러한 니즈를 완벽히 충족시켜 준 겁니다. 그 결과 나중에 꼭 태권도장에 등록해야겠다는 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이제는 도시 곳곳에서 태권도 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가끔씩 그때 쿵후 선수랑 태권도 선수의 교류전 기억하세요? 하며 류신에게 장난 섞인 말을 건네곤 합니다. 그럼 그는 대개 별말 없이 웃어넘기지만 그 표정엔 어쩐지 한국을 인정하는 미묘한 감정이 스칩니다.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까지 충격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최고라 믿었던 중국 무술이 한국 태권도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리라곤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계기로 류신이 태권도를 오로지 발차기 쇼라고 무시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 땅에서 한국의 태권도가 어떻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교육과 스포츠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단면입니다. 한국이야말로 여러모로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동시에 그 내부가 꽤 탄탄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여러분이 혹시 미국에서 살고 있거나 혹은 여행을 온다면 한 번쯤 근처 태권도장을 찾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매트 위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고 사범님과 수련생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시범을 펼치는 장면은 보고 있노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 특유의 열정과 예의, 그리고 단단한 인프라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아직도 류신처럼 한국 무술이 뭐가 대단해? 라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엔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당당히 말할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다. 한번 도장에 가서 아이들과 수련해보고 사범님들의 정신 교육을 들어보면 생각이 확 바뀔 거야 라고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겠죠. 그러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럼 시합 한번 해보시든가. 태권도를 깎아내리는 이들이라면 결국 직접 맞서 보고서야 한국 무술의 진정한 매력과 위력을 알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줄리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